강사는 증시 학도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얀 눈과 함께 밝았습니다. 세뱃돈. 네, 자, 와, 지난번 첫눈 올 때도 어마무시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대단합니다. 그때는 눈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나무가 곳곳에 부러지곤 했는데, 지금은 눈은 좀 가벼워요. 지금 이렇게 발로 이렇게 툭툭 차보면 눈은 가벼워. 이렇게 눈은 가벼운데 눈이 너무 많이 왔어.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제 저는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는 길에 엉금엉금 기어서 꽤 오랜 시간을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좋네요. 다행히 급하게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보기에는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눈꽃이 곳곳에 피었습니다. 저 산 뒤에 눈꽃이 보이나? 근데 여기는 산이 좀 울창하지 않아서, 울창한 산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화면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미국 시장은 반등을 했었는데요. 반등을 보면서 조금 애매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 하나하나 한번 설명해 드리죠. S&P 500 전일 대비 0.92% 올라서 6067, 다우존스 지수는 0.31% 올라서 44,850, 나스닥은 2%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19,733, 러셀 2000은 0.04%, 거의 강보합 정도 수준입니다. 2284. 그래서 어제는 반도체 주식들이 매우 큰 폭으로 또 폭락을 했고, 그 주변에 AI 관련 주식들도 폭락을 하는 바람에 지수 하락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오른 종목 수는 의외로 꽤나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라든가 유틸리티 그다음에 유통 소매 이런 쪽은 다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나쁘다, 이렇게 시장 전체가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주만 하락했고 그로 인해서 지수 하락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반대입니다. 기술주들이 상승했고, 그런데 거기서 성격이 좀 다르죠. 기술주들 중에서도 대형 기술주들, 빅테크들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이 어제 이미 좀 나타나긴 했었는데 가장 오늘 시장에서의 결정적 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 중국 기업 발언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비용이 덜 드는 것 자체는 맞을 듯. 네. 이것도 시간이 지나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딥시크에서 했던 얘기를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다 신뢰할 수 있지 못하다, 거기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 아니고 이미 되어 놓은 상태에서 거기다 얹은 거다. 쉽게 얘기하면 오픈 AI가 만들어 놓은 기반 위에서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도 명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발언을 좀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AI 데이터 기업 스케일 AI의 알렉산더 왕 최고 경영자의 발언을 자기의 트윗에 올리면서 명백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딥시크가 약 5만 개의 엔비디아 H100을 갖고 있지만, H100, 우리한테 알려진 건 H800이죠. 그거보다 훨씬 더 고사양. 지금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거 바로 직전이죠. H100 고사양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미국의 수출 통제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럴싸하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명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 이거 외에 또 딥시크는 분명히 A800보다 더 많은 칩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개빈 베이커의 말도 더불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빈 베이커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를 한 건데, 이미 사전 정지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접근해서 이루어진 것이라서 현재 딥시크가 얘기했던 600만 달러는 이미 다른 뭐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올린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AI 시장에서 미국보다는 비용이 덜 들 거라는 거는 저는 상당히 명확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아마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연봉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차이가 완벽하게 없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생활소득 수준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미국과 그 임금이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핵심 인력은 미국보다 더 줄 수도 있는데, 몇 배나 더 줄 수도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주변부로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니까 토탈 비용을 따져보면 미국보다는 조금 덜 드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보시면 애플은 이틀 연속 폭등을 했습니다. 어제 3%대, 오늘도 3%대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저는 이것이 그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게 일종의 지금 현재 시장의 바로미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AI에 가장 뒤졌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애플의 특징적인 흐름들은 뭐냐, 버핏이 왜 애플에 투자를 했느냐 등등을 얘기를 해보면, 애플은 소비재 기업이에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을 가지고, 범용 기술을 가지고 창의적인 코디네이팅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막대한 그 재무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핏이 투자한 것이고,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시장에서 애플이 많이 올라간 거는, 역시 애플식의 접근이 맞구나, 무작정 돈을 많이 쏟아붓는 게 꼭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시장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바로미터다라는 표현을 드린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그 느껴지는 그 감정은 뭐냐면, 의심도 있고 의혹도 있는데, 결국 지나 보니까 애플이 제일 영리하게 잘했네, 이런 생각을 지금 시장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애플 급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AI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부 훼손의 여지는 조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33배에서 44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럼 제가 현금화 얘기를 했다고 또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었는데, 현금화 얘기가 더불어서 엔비디아의 그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오랫도록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뭐라고 한 겁니까? 33배면 매수 접근, 43배면 너무 고평가, 그 이상이면 고평가, 뭐 이런 표현들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현재 이 인식이 그 단기적인 인식으로 끝나고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 시장에 머물러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 멀티플 변동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멀티플은 조금 낮아질 수 있다. 특별히 그래서 미래를 땡겨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엔비디아는 그나마 한 9%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반면에 브로드콤의 반등은 어제 엔비디아만큼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의는 조금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이냐 라고 봤을 때, 멀티플, 미래 포워드 멀티플에서 그 멀티플의 레인지를 여기까지 올라간 걸 조금 내리셔야 돼요. 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엔비디아는 제가 33배, 44배 말씀드렸던 건, 엔비디아의 경우는 그 이익률이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국 평균 17배를 줄 수는 없어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이익률이 2배 이상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2배 주는 거예요. 그래서 17배의 약 2배 수준인 33배 정도를 레인지 하단으로 보고, 멀티플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옛날에 80배도 받고 그렇긴 했지만, 앞으로 점차 이익 증가율이 빠진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대략 44배 정도를 레인지로 주면 그거는 이제 고가 영역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의 포워드 그 PER 배수는 어떻게 되냐, 멀티플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아침에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요, 정확하지 않죠. 어떻게 될지 어떻게 모르니까. 그건 어떻게 하냐고. 그건 엔비디아 CFO도 정확히 모를 텐데, 그건 제가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그래서 그냥 러프하게 한번 뽑아보니까 현재 주가를 아주 이익이 많이 나게 되면 한 34배에서 37배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분기당 영업이익, 이 순이익 증가를 그대로 반영했을 경우, 지금 현재 주가는 34배에서 37배 사이 어디 즈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어제 종가, 그러니까 어제 그 17% 빠져서 폭락했을 때 가격은 요거보다 조금 더 낮겠죠. 오늘 9%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매수 접근이
가능한 단위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레인지 하단을 벗어나는 거니까 그 정도면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정리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리고 싶은 핵심 얘기는 AI 관련 기업들의 멀티플은 조금 과거에 비해서 미래를 많이 땡겨오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년도는 확정이고요. 26년도 상반기까지는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후 단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제부터 그런 정도까지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딥시크 때문에 투자가 줄겠습니까? 마진에 대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즉 내가 너희들 제품을 원가에 2배씩 사줄게, 여기에 대한 고민은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래 나 이제 안 할 거야 이렇게 하게 될까요? 빅테크들? 안 되죠.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자, 요게 지금 시장에 반영된 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자, 오늘 빅테크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럼 뭐냐? 앞으로 요런 인식이 생기면 칩 메이커들이 팔 때 2배씩을 받고 팔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발동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할 거냐? 안 할 거냐? 저는 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안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비싼 거 알면서도 산 것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마지막 단의 디바이스는 로봇이 될 것이다.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 코파일럿 나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AI 노트북 나오잖아요. 그러나 결국 여기서 끝까지 가면 로봇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로봇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그 전에 현금 흐름이 완벽하게 창출되기 전에 그 공간은 어떻게 메꿀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여전히 의문이다. 못 메꾸면 주가가 멀티플을 고평가 받으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IT 버블 붕괴 이후에 진짜 IT 세상이 생긴 거 간에 그 시간차가 있잖아요. 한 4, 5년 가량의 시간차가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4, 5년은 안 되고 상당히 줄어들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창출까지 가려면 약간의 공백기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빨라질 것 같긴 해요. 거의 예전에 비한 공백기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은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를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채권 얘기 계속 드리면서 어떤 얘기 드렸었냐면, 지금 미국 채권 보니까 주식시장 빠져야 채권금이 떨어져요 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한 2-3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빠지니까 채권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4.53이에요. 4.53. 어제 뚝 떨어지고 나서 어제 거의 10bp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지고 나서 한 1-2bp 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4.5에 갔습니다. 4.8까지 가던 10년물 국채금리가 4.5까지 갔다라는 건 미국 시장이 좀 흔들흔들하고 하면 이 채권 금리가 뚝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 시장은 채권에 의한 압박은 상당히 줄어든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번 일이 시장의 본격적 하락으로 연결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채권 시장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기억할 건 4.5는 과거 평균 대비는 상당히 높을 것이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옛날처럼 3.5 밑으로 쭉쭉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것도 더불어 기억하셔야 될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표 나온 것 중에 내구재수주가 나왔는데요. 내구재수주 전월비가 2.2% 지금 떨어지는 양상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109에서 104로 좀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 당선되고 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은 매우 고양되고 있는데, 한껏 기대했던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는 이제 막 꺾이기 시작합니다. 당선되고 나서. 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되게 대단히 재미난 대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1일 날 관세를 하겠다고 다시 한번 재차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쪽에서는 매우 거친 움직임들이 멕시코 페소, 캐나다 달러 등등에서 매우 거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어제 말씀 안 드렸던 것 중에 엔화가 굉장히 강세였거든요. 154
150엔까지 갔었는데 다시 155엔으로 올라왔습니다. 원화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환율 변동성이 계속 크게 나타나는데 이건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환율 변동성이 조금 잠잠해질 것이냐 아니냐가 결정될 것 같고요. 유가는 이제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약간씩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내일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는 동결을 다 인식하고 있고, 거기서 무슨 발언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또 최근에 주가가 빠졌는데 과연 어떤 태도의 이야기가 기자회견에 있을 것인지도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내일도 아침에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행복한 명절 되시고요. 가족끼리 아름다운 그 추억의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